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이제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특히 이제 변형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변형률. 그래서 변형률의 개념은 간단하게 보면 L분의 델타 L로 설명이 되는 거죠. 예, L은 원래 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변형된 길이죠. 델타 L은 변형 길이. 그래서 요거를 엡실론으로 표기를 하겠다. 예, 요게 이제 변형률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응력 변형률 선도를 배웠는데 이거는 이제 응력과 변형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요거는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요거를 이제 하항복점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시그마 y 항복응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 직선 구간 있죠? 여기 직선 구간. 요 직선 구간을 탄성 구간이라고 한다. 탄성 구간이라는 것은 이제 힘을 여기까지 이제 제한을 했다가 해제를 하면, 제거를 하면, 힘을 제거를 하면 변형률이 0인 쪽으로 다시 원상 회복되는 거, 그거를 이제 탄성이라고 하고 원상 회복이 되지 않을 때 그걸 이제 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크의 법칙. 후크의 법칙은 이 탄성 구간에서 변형률과 응력은 비례관계에 있다. 변형률과 응력은 이 비례관계에 있는데 이 비례상수를 라지 2로 표현을 하면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서 2를 탄성계수라고 한다. 근데 이제 요 2는 그림에서 표현을 해보면 요 기울기가 되는 거죠. 비례상수는 이제 기울기니까 여기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변형량을 계산하는 방법. 변형량은 바로 여기 델타 L이죠. 델타 L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해서 그 계산식을 유도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엡실론은 L분의 델타 L이니까 델타 L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L은 엡실론에다가 L을 곱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엡실론은 2분의 시그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분의 시그마의 L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시그마라는 것은 A분의 P죠. 요게. 여기에다가 A분의 P를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2A분의 PL이 되는 거죠. PL. 2A분의 PL. 그래서 델타 L을 계산하는 공식은 2A분의 PL이고, 만약에 이제 단면이 다른 것들이 붙어 있을 때는 각각에 대해서 2A분의 PL을 계산을 해서 구간마다 2A분의 PL을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변형률, 그 다음에 변형량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이제 부정정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었죠. 부정정 구조물.
그래서 부정정 구조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힘의 평형식만으로 문제풀이가 되지 않는 구조물. 문제풀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뭐 부재력도 알 수 없고 응력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변형률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것을 해석이라고 하는데 일단 힘의 평형 방정식으로 부재력이 계산이 돼야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미지력이 그죠? 미지력 수가 세울 수 있는 평형 방정식 수보다 클 때, 더 많을 때, 요거를 이제 부정정이라고 하고, 정정인 건 뭐예요? 같을 때는 이제 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정 차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이제 부정정 구조물 해석을 하게 되겠죠. 이제 추가적인 식을 몇 개를 더 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프레임인 경우에는 이제 외적이 있고 내적이 있는데 외적 부정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적 정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외적 정정에서의 포인트는 반력수라고 그랬죠. 그죠? 반력의 수가 힘의 평형 방정식의 수하고 세울 수 있는 힘의 평형 방정식의 수하고 같으면 외적 정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힌지고 여기가 롤러다. 그러면 반력수는 여기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세울 수 있는 힘의 방정식의 수는 요거 0, 요거 0, 그 다음에 모멘트는 0 이렇게 세 개니까 이거는 정정이란 말이에요. 외적 정정이죠. 외적 정정. 그러니까 만약에 요 상태보다 만약에 요것을 요게 롤러가 아니라 힌지다 그러면은 반력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력은 4개인데 세울 수 있는 식은 3개니까 하나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1차 부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적 부정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내적 정정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적 정정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처럼 외적 정정으로 다시 바꿔놓고요. 요게 지금 외적 정정 상태잖아요. 요게 외적 정정 상태인데 요때는 모든 부재의 부재력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힘의 평형방 뭐 자유물체도 다 그려가지고 잘라가지고 모든 부재의 부재력을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가 내적 정정인 상태예요. 내적 정정. 외적 정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부재력을 구할 수 있으면 내적 정정이다. 요때가 내적 정정인 상태예요. 그러면 내적 정정에서 이제 외적 정정으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재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되죠. 이런 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여기서 이제 내적 정정에서 이제 부정정으로 되는 거예요. 내적 부정정이 되는데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추가되는 부재력 수만큼 이제 증가가 됩니다. 부재는 하나 증가됐지만 여기를 잘라볼게요. 잘라보면 이 내부에 발생되는 부재력은 추가적으로
3개의 부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축력, 그 다음에 전단력, 그리고 모멘트, 이렇게 해서 3개. 그래서 부재 하나가 추가될 때 3개의 부재력이 추가적으로 계산해야 될 부재력이 3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적 부정적 개수를 계산할 때, 차수 계산할 때 요 폐사각형, 그죠? 폐사각형의 개수를 계산을 해라. 예. 그렇게 해서 폐사각형의 개수 곱하기 사각형의 개수 곱하기 3개를 해주면은 이게 내적 부정적 차수가 된다. 그래서 외적 부정적 차수하고 차수 플러스 내적 부정적 차수 더해주면 이게 최종적인 부정적 차수가 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프레임에서의 얘기고, 이제 오늘은 이제 트러스에서의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외적 부정적은 트러스도 똑같아요. 그죠? 반력의 수가 세울 수 있는 평면 방정식의 수하고 같냐, 이제 더 크냐, 그걸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에서의 내적 부정적은 내적 정정을 알아야 내적 부정정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내적 정정의 의미는 외적 정정 상태에서 내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부세수를 가지고 있을 때 요거를 내적 정정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 의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트러스에서의 그 부정적 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